자, 선생님들 5월 9일 날 업로드될 강의입니다. 다락원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교과서가 지금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과서는 다락원으로 1, 2학년 잡았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그랬는데요. 다락원 교과서가 아주 새롭게 보여드려야 되거나 할 만한 내용이 그닥 많지 않아서 이미 이전부터 차곡차곡 보셨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 별개의 프린터 없고 오늘 그냥 교과서 문제 프린트에다가 합쳐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교과 내용학 교재 기준 이 교과서들은 모두 D번입니다. D에 해당되는 교과서들이 될 테니까 찾아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악곡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악곡이 실려있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교과서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즐거운 봄이랑 보셨고, 싱그러운 여름이라는 곡이 12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석광희 선생님 작곡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실려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요. 여기 다락원 중학교 1교과서에 처음 실려 있어서요. 이 곡은 다카포에서 피네로 가는 과정 설명하는 것 정도 외에는 사실 그닥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링크 제가 걸어드렸어요. 프린트 보시면은 중간쯤에 첫 번째 페이지 중간쯤에 싱그러운 여름이라고 해서 유튜브 걸려 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초등 동요로도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악곡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는 건 요런 리듬들, 박자 놓치기 쉬운 리듬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가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일한 악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보시면 못 보시니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실려있는 악곡인데요.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악곡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원래 이태리에서 불리던 동요를 편곡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노래는 대중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악곡이기도 해요. 곡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요. 리듬이 탱고 리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뭐 이런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빰빰빰 빠바밤빰빰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그래서 탱고 리듬 형태. 탱고는 한 가지 리듬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 말고도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네로의 이 리듬은 어울려요. 근데 탱고 리듬이 요거 하나라고 기억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탱고에는 이런 리듬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다른 리듬형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이 잘 어울리는 악곡이고요. 그 다음에 가사는 되게 뭐 명랑하게 들리는데요. 이 곡이 지금 A 마이너 악곡으로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A 마이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종류의 반음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되게 다 그냥 보조음이에요. 보조음이고 A 마이너인 거 보여주는 걸로는 요런 진행들 미, 솔, 샵, 라 이렇게 돼서 종지 만드는 진행들 보시면서 리딩 톤에다가 샵 붙였구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많이 알려진 악곡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곡을 처음 들으시나요? 뭐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 대중음악으로 불린 거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주 생경한 곡은 좀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어서 제가 설명 아까 다 안 드리고 왔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에 리베르탱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리베르탱고라는 곡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첼로로 요요마 같은 사람들이 워낙 연주를 많이 해서 저희 잘 알고 있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곡은요. 이 멜로디 따라리 따리 따란 이거 가지 마시고요. 밑에 멜로디, 밑에 리듬
따다다따다다따따따다다따따따따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앞에 탱고 리듬이 빰빰빰 빠바밤빰빰 이거였다면 이것도 진짜 탱고에 많이 사용되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탱고 리듬에 어쩌면 이게 더 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탱고 리듬 중에 하나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리듬 하면서 막 나누기는 하는데 아직 교과서에서 한 군데도 이야기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탱고에 사용될 수 있는 리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4박자는 8분음표가 8개입니다. 4분의 4박자는 8분음표가 8개인데요. 지금 보시면 3 플러스 3 플러스 2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플러스 3 플러스 2를 위에 멜로디 가지고 사시려고 그러면 안 세져요. 위에 멜로디로 세시지 말고 밑에 깔려있는 리듬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멜로디 리라리라리라라 얘 갖고 하시다가는 절대 못 잡으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리듬을 찾으셔서 탱고 리듬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좀 여러 개의 산도깨비라는 악곡의 그 연주 버전이 있습니다. 뭐 타악기하고 합주하는 버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저희 원 멜로디 있는 곡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재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창작국악곡 중에 대표적인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악보 밑에 나오는데요. 도깨비 설화를 가지고 만든 창작곡이고 국악대중화에 옛날부터 많이 기여를 해왔던 슬기둥이라는 신라악단이 만든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곡은요. 경토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날 거예요. 그래서 오음계적인 선율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순차 진행하는 음정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그 경토리가 주는 것 같은 느낌, 좀 동글동글하고 좀 순차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국건이 장단이 또 경토리에 유독 많이 사용되는 장단인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장단을 활용을 해서 노래 부르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창작곡 악곡 오늘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상이라는 곡이 다음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들마다 특히 저희가 아마 나중에 중학교 교과서쯤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는 올라오지 않을 거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4분의 4박자 악보인데 2분의 2박자 악보 나와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거인 악보로 많이 적히게 될 겁니다. 부분 2부 합창이고 뭐 수화를 학습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곡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디즈니랜드의 노래 이런 식으로도 가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했었던 악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 링크 하나 걸어놨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즈니랜드 같은 데서 워낙 많이 연주가 되고 그래서 그 밑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TV 시리즈 꿈의 디즈니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 노래 굉장히 많이 틀고 뭐 놀이기구가 이동을 한다든가 할 때도 많이 들리는 악곡이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보실 수 있는 악곡이다 라는 거고요. 제가 디즈니랜드 버전으로 들려놔서 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가기도 했었을 텐데 이 곡을 굉장히 뭐 비엔나 소년합창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주한 거 들어보시면 아주 합창으로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악곡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악곡 하나 실려 있습니다. 라는 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즐겁다 라고 하는 악곡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난주 심어반 수업하고 이게 좀 겹쳐졌는데요. 무스 아이덴이라는 독일어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한 악곡입니다. 지금 노래는 즐겁다 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고 독일 민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가사를 심하게 번안을 해서 원래 뜻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음악교육학 총론 같은 책에 보면은 다문화주의 설명하는 챕터에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거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번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 외국의 민요를 너무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민경훈 교수님 제안이 들어간 논문 중에 일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화성을 사용을 하는 전형적인 독일 민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렸고, 저 선생님들께는 동영상 하나 링크해서 드렸는데요. 동영상에서 좀 확인해 주실 게 있어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를 거냐 하면 바로 엘비스가 불러요. 엘비스 프레슬리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복 입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이 노래가 무스 아이덴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독일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대요. 병역을 거기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독일 민요를 듣고 그것을 영어로 번안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비스가 군복 입고 인형하고 같이 인형극 하면서 잠깐 하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그거 보시면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곡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우리가 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락앤롤. 락앤롤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락앤롤에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락앤롤은요. 하나는 미국의 컨트리 뮤직, 또 하나는 미국의 소울 음악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백인 음악이고 이건 전형적인 흑인 음악이었죠. 근데 이 음악의 요소들을 묶어가지고 락앤롤의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들으실 엘비스는 거기서 컨트리 가수 같은 발성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엘비스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컨트리 음악적인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엘비스의 하운드덕 같은 거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락앤롤 가수 엘비스 이전에 엘비스가 어떻게 컨트리 가수였는가가 보고 싶으시다면 이 곡 부르는 거 한번 보시면은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즐겁다라는 교과서 악곡에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대중음악 이야기를 할 때 락앤롤이 너무 어마어마한 그 테마가 되는 얘기니까 겸사겸사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곡을 가지고 멀리 갔는데요. 노래는 즐겁다라는 악곡이다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곡이 실려 있고요. 29페이지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요면 요즘 만들어진 음악인데 제목이 하나로 통일이 될 줄 알았더니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등등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는 악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얼핏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널리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냥 리릭하게 노래 잘 불리는 곡입니다. 라는 정도 대중음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좀 가보시죠. 청산리 벽계수야 뭐 이런 거 다 보셨고 편락도 너무 많이 보셨고 네, 들장미입니다. 자, 그다음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기 가사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곡을 활짝 웃는 월계꽃 막 이런 식으로 번안해서 부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이제 괴테의 이 시를 방긋 웃는 들장미 한 송이 피었네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선생님들 이 곡이 원래 들장미라는 제목의 악곡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when 아이가 보았네 라고 시작을 하는 그 베르너라는 작곡가의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시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근데 저희는 보통 들장미라고 하면 베르너 걸 알고 있고 월계꽃이 슈베르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의 가사를 찾아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월계꽃이라는 가사를 떼고 원 괴테의 시를 최대한 역시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악곡입니다. 가사 보시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장미라는 악곡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선생님들 많이 보셨던 보리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도 하시죠? 선생님들께 원악보도 드렸으니까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형태의 그 전주가 나타나고 1절, 2절, 3절, 4절이 처음엔 같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면서 변형된 유절 형식 만든다라고 했었던 그 악곡입니다. 자, 됐습니다. 선생님들 이 교과서에서 꼭 보셔야 될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마왕입니다.
마왕은 선생님들께 동영상 링크를 하나 걸어 드렸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동영상도 많은데 왜 하필 이 곡이야 라고 하면 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과서에 있는 조에 가장 가깝게 소리가 나는 악곡으로 골라드리느라고 약간 화질은 별로인데 걸어드린 게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로 한번 악보랑 같이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베르트조차도 못 쳤다는 이 전주가 저희가 뭐 시험 보면서 이 전주를 재현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선생님들께 이 악보를 그 마왕이 다른 교과서에도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보를 꼭 드린 이유는요. 중간중간만 노래가 나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얼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배역들을 드렸고요. 배역들을 드렸고 이렇게 쉬는 마디를 세 마디 쉰다 뭐 이런 표시하는 거 이런 형태로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사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드렸습니다. 괴테의 문학성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 들리지 않느냐 저 마왕이 나한테 속삭인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말은 버들립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마왕의 딸들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버드나무 그늘이란다 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침착하게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괴테의 시에 나오고 그것을 번안을 해서 최대한 원뜻에 가깝게 그래도 나타나서요. 이 곡으로 악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악보랑 같이 보시면서 또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실려있는 교과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오페라에 관한 구성 요소인데 오페라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서요. 악보 때문에 여기를 좀 스탑을 해봤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르드밀라 그동안 교과서에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았던 곡인데요. 가끔 선생님들께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죠. 교과서에 있던 없던 나오면 그 곡 정도는 알아봐야지 하는 곡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교과서에 없었지만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치 너무 흔하게 많이 알려진 곡이지 뭐 이럴 만한 악곡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곡입니다. 푸시킨의 시를 가지고 만든 푸시킨의 동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글린카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러시아 5인조가 성립하기도 전에 민족주의적이었던 작곡가 글린카의 대표적인 오페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에 대한 설명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보셨던 울게 하소서가 나와서 레시타티브하고 아리아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곡입니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얘는 단막 오페라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2막 3막 없이 딱 한 막짜리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요. 또 뭐가 있나요? 베리스모 오페라다. 손초뇨라고 하는 출판업자가 단막 오페라를 공모하는 중에 선발되었던 작품이어서요. 단막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오페라에 불었던 사실주의 바람이 불어서 베리스모 오페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주곡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창이 나오는데요. 마술피리 중에 나오는 아름다운 방울소리라는 악곡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버의 마타네 사수 중에 나오는 사냥꾼의 합창이 있습니다.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에 거쳐서 저기 울게 하소서 빼고는요. 보셔야 될 만한 악곡이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악곡들이. 그래서 오페라의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주요한 멜로디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악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좀 가보시겠습니까?
53페이지는 뭐 뮬란처럼 내 마음 비춰보기라고 하면서 애니메이션 뮬란의 주인공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뭐뭐뭐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이라는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뮬란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영웅이 되기까지 이야기 중에 자신을 탓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해서 악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뮬란 중에 리플렉션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뮬란에서 나오는 악곡을 하나 연결을 해 놓았었는데요. 오늘은 리플렉션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뮬란에 나오는 악곡이다 정도와 이 곡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는 거 외에는 글쎄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이야기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뛰어가서 5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별로 드릴 말씀 없는 악곡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락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가 나왔는데요. 다락원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걱정 말아요 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이 좀 일부 소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곡들이 많이 겹쳐서 그렇게 새롭게 보실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제가 나름대로의 필살기랄까? 할 거를 요때 좀 해놓자. 교과서가 너무 독특해서 내용이 많으면 못하고 교과서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중복이 돼서 조금 그동안 했던 거하고 중복된다면 지금 이런 걸 봐둡시다 라고 해서 드릴 것들인데요. 체코미뇨 푸른 목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미뇨 푸른 목장은 교과서에 도 많지만 무슨 그 음악 교육학 총론이나 음악 교육의 기초 같은 데서 그 수업 지도안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써놓은 지도안도 많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 곡이 단기문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요. 아주 단기문의 밭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곡은 그냥 멜로디만 줬는데 중간에 2부 합창을 하거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악곡이어서 한번 수업 지도안으로 작성하기에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종류의 악곡입니다. 자, 체코 서부 보헤미아 지역에서 나오는 민요이다라고 하면서 악곡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번 잠깐 불러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아프리카 민요, 시마마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악곡이 있습니다. 이 시마마카가 예전에 교과서에 보면 일어나 앉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사 보시면 시마마카 일어서 앉아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가사,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요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악곡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와보시면 타이디오라고 되어 있는 미국 민요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와서 자리 잡은 뭐 미국 이주민들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이디오는 사실은 옛날에 미국은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 사회여서 뭐 소리내고 춤추고 이러는 걸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파티라고도 못 부르면서 그냥 모임을 가졌을 때 춤추는 음악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이 나오고 있고 하와이 알로하우에보다 뭐 나중에 이 곡은 뭐 다른 걸로도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슬쩍 보이시는 라쿠카라차는 전에 보셨어요. 멕시코 민요이고 바퀴벌레를 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곡 빼고 이런 정도의 악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보실 교과서 페이지 좀 뚝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좀 가보시죠. 가시리라는 곡입니다.
가시리는 영화 귀향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저희 굉장히 뭐랄까 화제가 됐었던 영화이기도 하지요.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 위안부로 잡혀갔던 우리나라 소녀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시용양 악보에 있는 고려가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용양 악보, 아시는 대로 시용양 악보는 조선 전기에 출간된 악보이면서 고려가요를 다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보를 가지고 지금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좀 이상한 숙제를 하나? 숙제는 아니고 일로 좀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오늘 프린트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시용양 악보입니다. 그리고 시용양 악보에 여기 가시리라고 하는 우리말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 가시리 위쪽으로 적혀 있는 이 글자는 한자로 귀, 호, 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호, 곡. 자, 시용양 악보에 가시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귀호곡이라는 이 곡은요. 시용양 악보에 나온 대로 평조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과 저는 무엇을 좀 해볼 거냐 하면은요. 평조, 특히 황을 E 플랫 잡고 평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평조를 한번 그려보시면 미 플랫, 파, 라 플랫, 시 플랫, 도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평조는 장이도, 단삼도, 장이도 간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얘를 황, 태, 중, 임, 남의 형태로 부를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악보가 황태중임남으로 적혀 있는 악보가 아니라 오음약보로 적혀 있는 악보입니다. 그래서 오음약보 상태로 궁, 상일, 상이, 상삼, 상사 이렇게 될 겁니다. 궁, 상일, 상이, 상삼, 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요. 무엇을 해볼 작정이냐 하면은요. 한번 시용양 악보에 적혀 있는 상태대로 저희가 이 곡을 한번 다시 옮겨 적어 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궁이 적혀 있는데요. 이 궁은 미 플랫이 될 겁니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미 플랫. 그 다음에 가시 하면서 적고 계속해서 미 플랫. 그 다음에 파. 그리고 미 플랫. 요렇게요.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저는 뭐 할 거냐 하면은요. 정간 하나를요. 8분음표 잡읍시다. 정간 하나를 8분음표 잡고 한번 옮겨 적어 볼까요? 정간 하나를 8분음표 잡고 처음에 가시 하면서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시 하는 부분에서 가사 바뀌면 음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미 플랫 8분음표에 제가 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음이 4분음표 길이입니다. 4분음표 길이. 그래서 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이 쭉 가고 있으니까 미 플랫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 리 있는 부분이 상일이니까 리. 세 칸. 그 다음에 다시 가. 요렇게요.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나오는데 하1로 잡혀 있는 시 보이십니까? 하1로 잡혀 있는 시. 하1은 뭐겠습니까? 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2가 나왔네요. 하이면 C 플랫. 제가 첫 번째 단만 그려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보신 가시리는 이거보다 멜로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거는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도저히 요 멜로디 그대로 가지고는 너무 재미없어서 못 만드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한번 뒤에 마디들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드린 걸로 한 5선 길이로 봐서는 한 4장단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서 저도 악보 올려드릴 테니까요. 적은 악보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음약보를 그냥 악보로 옮기기. 평조라고 알려주었고 궁을 E 플랫으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옮겨 적어보는 연습.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곡을 다시 작곡을 해서 영화 음악으로 활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은 98페이지 좀 봐주시죠. (98페이지) 그동안 교과서에 정말 많은 대취타하고 취타 악보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 그냥 쓱 넘어가느냐. 이 교과서가 이런 점이 참 좋아요. 자, 먼저 대취타하고 취타 출처 드렸고요. 대취타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는 악기 취악기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과 왕의 행차나 군대 행진에서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용도 설명하는 것도 잘 나와 있고요. 중요한 악기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명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 하면서 등채를 들고 하면 따다닥 용고를 울리고 시작이 되고 음악이 끝날 때는 허락음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 저희가 개론으로 시작을 할 때 대취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도 좋았고요. 선생님들께는 사실은 이 악보는 저는 이 그림은 조금 좀 모한데 이민 진영 도병에 기록된 취타 연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타 연주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내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내취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대취타가 일어났다고 보진 않죠. 그러니까 대취타를 연주한 건 알겠는데 행진을 한 건 아니에요. 행진을 하자고 이분들이 계셨던 게 아니고 안에 계신 취타되잖아요. 내취요. 위에 있는 선유락 무용 정제의 반주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유락이라고 하는 춤을 추기 위해서는 대취타가 음악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 대취타 들어간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궁중에 있었던 취타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보도 드렸습니다. 악보도 주셔서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요. 여기다 명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명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는 말로 외치기보다 약간의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고를 따다닥 한 다음에 연주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보의 형태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취타에서는 유일한 멜로디 악기 라고 해서 태평소 멜로디가 나온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대취타도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대취타 가락을 가지고 관현 합주로 만든 것이 취타인데요. 취타도 7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음악은 장단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취타의 장단과 취타의 장단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장단 형태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취타는
태평소 가락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다양한 종류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현합주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악에서 관현합주라고 하는 건 검은고 가야금이 사용이 되는 합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편성을 크게 했을 경우 편종과 편경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 편종과 편경은요.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연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연주 장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무대에 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날 무대에는 편종 편경이 없네요. 편종 편경이 없고요. 지금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야금과 검은고가 이쪽 무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금, 검은고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무대에도 일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구석으로 지금 편경이 보이고 있네요. 편종도 있군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편종 편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넣은 편성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취타 편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편성을 보이는 악곡은 없죠. 예, 왜냐하면 편종 편경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민락 같은 경우에는 편종 편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타가 가장 확대된 편성일 때 이렇게 편성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표에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령지곡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만파정식지곡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남극이라고 나온 거요. 옆에다가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악 취타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취타는 만파정식지곡입니다. 수요남극은 검은고 가야금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돼서 연주를 하는 거의 실내악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주의 대규모 합주가 아니고요. 검은고나 가야금이 연주를 하는 실내악적인 수요남극이라는 악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편성으로는 만파정식지곡은 연주를 해도 수요남극을 연주할 수는 없어요. 그냥 수요남극 지곡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책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때는 현악 편성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책이어서 그렇게까지 뭐 많을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취타에 관한 설명만큼은 다른 어떤 교과서보다도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서의 마지막 드릴 말씀은 100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양의 행진곡이라고 해서 행진곡이 나왔습니다. 앞에 국악 행진곡이 나와서 서양의 행진곡 이렇게 해서 좀 대꾸를 이루는 교과서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구성이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왈츠 이야기 했었죠. 요한 스트라우스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면서 1세, 2세로 저희가 나누는데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도 왈츠를 상당히 많이 썼던 작곡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보다 왈츠로보다는 이 곡으로 더 유명해졌죠.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오스트리아 장군 라데츠키의 개선에 맞추어서 쓴 곡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따다다다다 빰빰빰 따디라디라단딴딴 요 정도 템포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런 악곡이고요.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라데츠키 장군의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가 더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이 작품을 써서 비엔나 지식인들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들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국민들이 바라는 전쟁이 아닌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전쟁에 나간 장군을 기념한 작품을 써서 비엔나의 지식인들한테는 좀 욕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라데츠키 행진곡 지금이야 뭐 그런 배경 없이 워낙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 곡이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그냥 행진곡이라기보다는 바그너의 로헨그린에 나온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으로 꼽지요. 로헨그린은 바그너 인생에서 마지막 오페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헨그린까지는 오페라, 그 이후의 작품들은 대부분 음악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0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홀레 합창이라고 해서 영국의 왕실에서 그 결혼식 음악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악곡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쇼팽의 장송행진곡이라고 해서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3악장에 붙여진 부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쇼팽은 왈츠도 마주르카도 폴로네이즈도 발라드도 다 유명한데 정작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가 있다는 걸 저희가 많이 잊어요. 근데 피아노 소나타가 있고 그 중에 3악장에 붙여져 있는 악곡입니다. 장송행진곡인데요.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폴란드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을 표현한 곡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장송행진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장례식에 쓸 것 같은 그런 악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행진곡은 상당히 느리고요. 붙점이 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느리고 붙점이 붙으면 왕의 행차 같은 데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행차에도 쓰고 좀 더 위험 있는 행진에도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송행진곡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추천 악곡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보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페이지까지 나오고 뒤에 국악사 파트랑 뒤에 좀 있는데 못 보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중학교 다락원 1교과서에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락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어서 바로 같이 붙여서 가겠습니다. 다락원 중학교 음악 2교과서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내용학 교재 D번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다락원 교과서 오늘 보시면서 새로 보시는 악곡들이 그렇게 많진 않구나라는 거는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걱정될 악곡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새가 아침을로 시작을 해서 노래의 날개 위에 오나의 타양 이런 악곡들은 많이 보신 악곡들이고요. 그래서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랑의 협주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협주곡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랑의 협주곡이라고도 붙고 러벌스 콘체르토라고도 붙고 바흐의 미뉴엣이라고도 붙고 이래서 저희가 이 곡 찾기가 되게 정신이 없어요. 어디 가면 또 바흐의 미뉴엣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흐의 미뉴엣이 맞습니다. 바흐의 미뉴엣이 맞는데 이 곡이 지금 보신 대로 러벌스 콘체르토, 그러니까 연인들의 콘체르토 이렇게 되겠죠. 사랑의 협주곡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팝음악으로 편곡이 돼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도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알려졌던 곡입니다. 지금 How Gentle 하고 시작하는 이것은 영화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대중음악의 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곡인지라 이런 곡이 있다라는 정도, 이걸 사랑의 협주곡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대로 이걸 가지고 지금 리코더 이중주로 해서 악보를 준 거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가는 중에 이렇게 대충 보셔도 본악곡들이구나 싶으실 것 같고요. 22페이지는 로렐라입니다. 한번 보셨어요? 로렐라이라는 이 곡은 절벽에서 뱃사람들을 유혹시키는 인어가 앉아 있었다느니 하는 전설을 가지고 만든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곡을 보여드리는 건 두도막 형식의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여기요. 선생님들 이 곡을 가지고 한번 이동도로 개명창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솔, 솔, 라, 솔, 도시라, 솔, 파파, 미, 레, 도, 레, 미 하면서 끝이 났어요. 종지에 소프라노 선율이 파, 미, 레, 도, 레, 미 하고 끝났어요. 으뜸음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불완전 전격 종지라고 부르죠.
불완전 전격. 그 다음에 솔, 솔, 라, 솔, 도, 시, 라, 솔, 파, 파, 미, 미, 솔, 파, 레, 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럼 이건 완전 전격이 될 거고요. 아이고. 완전 전격. 자, 그러면 불완전 전격 종지 한번, 완전 전격 종지 한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쪽 종지는 약한 종지, 그 다음에 이쪽 종지는 강한 종지 이렇게 돼서 약종지하고 강종지로 구성되어 있는 악구가 모이면 악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가 악절입니다. 악절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종지가 완전히 끝이 났으므로 저희가 이 부분을 A라고 부르고요. 앞에 적힌 것처럼요. 그리고 앞부분이 똑같은 멜로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A'라고 적었습니다. 멜로디가 거의 같은 모티브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부르는 악절의 이름은 병행악절이죠. 그래서 A번 악절은 병행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 솔, 라, 솔, 도, 시, 라 해갖고 시작을 했던 거에서 자, 세 번째 악구 보실까요? 미, 레, 미, 레, 솔, 레, 레, 시, 라, 라, 솔, 솔, 피, 솔, 라, 솔 하면서 끝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 끝이 났습니다. 얘는 아예 반종지입니다. 반종지일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악구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모티브적인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B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솔, 솔, 라, 솔, 도, 시, 라, 솔, 미, 레, 레, 도, 도, 시, 라, 시, 도 해갖고 아주 강한 전격 종지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전격입니다. 이 완전 전격 종지하고 반종지 사이에는 약, 강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약한 종지하고 강한 종지가 합쳐지면 저희 뭐라고 부른다? 악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또 하나의 악절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또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B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저희가 요즘 하는 이론대로 한다면 이게 순환 이 부분의 한 종류가 될 겁니다. 보통 순환 이 부분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도돌이표가 좀 붙고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두도막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 형식하고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형식이면서 순환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갑자기 세워놓고 형식론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2009년도에 이미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종지 물었고요. 악절의 구조 한번 물었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겸사겸사 보셔야 돼. 네, 악곡입니다. 로렐라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는 그동안 저희 교과서에 코다이라는 사람 이름 보실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코다이 하면 주로 코다이라고 하면 음악 교육론에 나오는 교수법 학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거의 처음으로 빈의 음악시계라는 작품이 소개가 되었고요. 코다이의 하리 야노스 모음곡 중에서 나오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론도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론도 형식을 알아볼 정도의 악보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한테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이든한테도 시계라는 교향곡 멜로디가 있었고 지금 코다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시계 같은 걸 표현을 할 적에는 똑딱똑딱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도약하는 선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빈의 음악시계라는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정말 무수히 있었는데 또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악보가 이쯤 모인 교과서가 잘 없어가지고요. 오늘 얘기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송어 오중주 중에 제4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들으셨던 거 여기서 맞춰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는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특이한데요. 먼저 악기 편성이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피아노 원래는 어떻게 해요? 바이올린 2개, 비올라 첼로였는데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등장을 하는 아주 독특한 악곡입니다. 보통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신뢰하게 정규적인 편성에 들어가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하나 독특합니다. 두 번째 독특한 점은 보통의 실내악 작품들이 4악장 구성은 굉장히 많지만 5악장 구성은 잘 없더라는 건데요. 얘는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통 송어를 하든 황제를 하든 아니면 죽음과 소녀를 하든 대부분 변주가 들어가는 건 두 번째 악장이었어요. 변주는 원래 두 번째 악장의 주요 레파토리였는데요. 슈베르트는 송어 오중주에서 네 번째 악장에다가 변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점이 굉장히 많은 악곡이고요. 플러스 주제를 주고 변주를 할 때 변주의 주요한 선율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 선율이 바이올린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피아노로 옮겨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악기도 악기지만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장식음이 조금 더 붙는다든지 리듬이 조금씩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사변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부 D 메이저로 빰빰빰빰빰 하면서 밝게 가다가 사변주는 마이너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변주는 아예 조성이 바뀐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변주하고 있는지 리듬이 변주된다, 뭐 조성이 바뀐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덜 보신, 안 보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악곡들이 좀 많이 겹쳐져서요. 강강술래도 보셨고 38페이지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8페이지는요. 예, 선생님들께 이게 제가 적어는 안 드릴게요. 교과 내용학 출처를 못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교과 내용학 교재 만들면서는 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저희 화성학 교재로 사용했던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권의 13장 같은 데 보셔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겁 안 내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악절을 제가 로렐라이 보면서 벌써 그냥 슬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로렐라이의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각각 악구로 되어 있고 악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서식 표현을 좀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악구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악구라는 말보다는 작은 악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보시는 악구입니다. 지금 악구가 A와 A 다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구가 A 다시 아까 로렐라이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고 뒤에 부분이 반종지이거나 불완전 전격종지이거나 여기는 완전 전격으로 끝이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종지에서 강한 종지로 만나게 됐을 때 악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한 종지, 강한 종지, 악절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화성 따지는 거예요. 화성을 따질 때 그렇게 따져요.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디자인이 어떤 걸 봐야 돼요. 구상이 어떠한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뜻이에요. 그 모양새를 부르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둘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면 유사악절 이렇게 쓰고요. 둘이 모양새가 좀 달라요 라고 하시면 대조악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조악절은 교과서도 대조악절이라고 했고 저도 말을 대조악절이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될 게 없는데요. 이 유사악절이 사실은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패러럴이라고요. 패러럴 피리어드라고 해요. 그럼 패러럴이 원래 뭐에 쓰는지 아시죠? 병행 오르가눔에도 쓰는 말이니까. 병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는요. 이걸 그대로 직역했네요. 병행악절이라고요.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병행악절이라고 배워서 병행악절이라는 말이 유사악절보다 더 낯익습니다.
화성학 수업하다 보니 교재에 있는 말을 써야 돼서 선생님들께 헷갈리실까 봐 병행학절이라는 말을 되도록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병행학절입니다. 그래서 병행학절 혹은 유사학절이라고 부르는 건 같은 말이고 대조학절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은 없어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껑충 넘어갑니다. 51페이지 보시죠. 앞에 책에서는 산도깨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시벗이 사랑입니다. 가시벗이는 원래 부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가시벗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창작 국악곡이기도 하고 뭐 결혼식 축하 뭐 이럴 때도 많이 쓰는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산도깨비와 함께 가장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한 악곡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거리 장단을 사용을 하고 있는 악곡이고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흔한 악곡들이니까 한번 보셔라 라는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드릴 악곡은 요겁니다. 우박은 춤춘다 라는 제목의 악곡이고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우박은 춤춘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악곡은요. 놀랍게도 작곡가가 라모입니다. 라모하면 화성이론의 대가, 프랑스 서정비극, 즉 프랑스식 오페라의 대가, 부폭 논쟁에 휘말렸던 사람 등등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곡은요. 좀 선생님들을 당혹스럽게 너무 노래가 좀 뭐랄까 방정맞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이런 곡을 작곡한 작곡가로 나오지? 하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들 탕브랭이라고 불어로 읽는데 탕브랭이라고 읽는데 이쪽에 적어놓은 원어를 보시면 뭔가 딱 생각나신 거 있을 거예요. 탕브랭이란 말 없이 저 단어를 읽으시면 탬버린 이렇게 읽히지 않나요? 맞아요. 탬버린입니다. 이거 탬버린 치면서 빠르게 추는 춤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춤곡의 리듬형과 춤곡의 특징을 가지고 만든 악곡이고요. 그래서 라모의 탕브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우박은 춤춘다라고 하는 악곡에 대한 좀 뭐랄까 선입견이랄까? 뭐 이런 곡이 있나 하실 거를 좀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 걸어놨어요. 합시코드를 굉장히 화려하게 연주하는 거 들으시면 역시 라모 곡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교과서에 이 곡이 앞에 뒤에 조금씩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좀 전곡이 나온 악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다가 마침 이 교과서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얘가요. 따라리라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시작을 해서 따라리라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모방이 일어나서 선생님들께서 캐논인가? 라고 하시면 이건 단순 캐논은 아니에요. 모방은 했지만 만날 때 종지는 확실하게 제자리에서 같이 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방을 하는 음악이고요. 정확한 엄격 캐논은 아니에요. 캐논 스타일로 작품을 쓰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한 캐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종지를 제대로 잡아서 같이 끝날 때 끝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대위적인 선율을 만들어서 대위적이다, 폴리포닉하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제법 많이 다루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중간에 보시면 아주 엄격하게 모방하지도 않고요. 약간 좀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디냐 하면 요런데요. 지붕에도 들창에도 할 적에는요. 가사는 같은데 멜로디도 달라져요. 즉 대선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보통 다성음악이라고 하면 모방을 똑같이 하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위적이라는 거는 두 개의 선율이 독립적이면서 잘 어울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는 모방을 하고 어디는 그냥 대선율을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서요. 악곡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상당히 그렇게까지 만만한 곡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다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8세기 대위할 때 다시 한번 예를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카레라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중음악으로 먼저 소개가 되어 있고요. 편곡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창곡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들어보시라고 제가 하나 걸어놨어요. 유튜브 링크를요. 부산 예고인가 어디 예고 학생들의 합창대회인데 상당히 활달한 요즘 친구들 볼 수 있는 동영상이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으시면 이 노래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이거 합창으로 맞춰놓으면 제법 그럴싸하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아라비아풍의 느낌을 좀 주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증이도 음정 같은 게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 한번 공연하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연 동영상 보시는 곡으로 그냥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좀 넘어와 보시죠. 그동안 음악 연주 교과서까지 가다 보니 꽤 많은 교과서에 악기들이 소개가 되었고 선생님들 저기 벌써 이렇게 카혼까지 진짜 거의 다 보셨는데요. 오늘 핸드벨이에요. 핸드벨은 옛날에 교회 종탑에서 매달아 놓은 것들을 각기 다른 음에 다른 음을 내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벨을 들고 스케일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 명의 악기를 나누어서 들고 연주를 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굉장히 호흡이랑 이런 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 자세하게는 안 나온 게 이게 사실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뻗는 것도 있지만 흔들 때도 있고요. 멈출 때 그 연주자의 몸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 엄지손가락을 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댐퍼라고 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 펠트지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다가 딱 악기를 고정을 시키면서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뭐 흔들기는 쉐이커라고 해서 SH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설명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도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라고 해서 필요한 음만큼 모든 별로 숫자를 나눠 갖고 연주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것도 동영상을 갖다 놨는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를 저기 교회 무슨 수련회 같은 데서 하는 걸로 드렸을 거예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앞부분 나올 적에는 한 분이 한 개씩 이렇게 벨을 칠 텐데요. 뭔가 필요한 화음이 있을 적에는 높은 음이나 낮은 음 쪽에서 같이 연주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지고요. 예, 교회 수련회 때 쓰기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확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벨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안 찾아드릴 텐데 요거 보시면은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 가사 있는 곡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합주로 많이 교과서들이 나누고 있어서 아까 보셨던 교과서에서 나왔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걸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70페이지 전에 68페이지요. 68페이지 먼저 뭐가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민요가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민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페이지는 이런 점에서 좀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먼저 금달의 꿈은 전에 보셨고 오른쪽에 보시는 얘가 몸돌려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몸돌려하고 가로치고 고향 김매기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주로 불린 노래를 저희가 향토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향토민요는 다른 말로 토속민요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선생님들께 제가 아무리 심어반 수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미처 다 커버를 못 해드릴 부분이에요. 저희가 통속민요 같은 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봐도
여기까지는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통속민요가 시험에 나왔어요. 선생님들께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셔서 그 곡이 뭔지 안 찾으시니까 그렇지, 찾으셨으면 아마 꽤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셨을 거예요. 가사 없이 그냥 밀고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지역하고 노래만 연결시키면 되셔서 별로 문제없이 문제 푸셨을 것 같고요. 이런 악곡들이 일단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고향은 지금 일산 지역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향 김매기 소리라고 해서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한데 아직도 지나가시다 보면은 뭐 논밭이 좀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농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어서 김매기 소리 같은 게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콩꺽자 콩꺽자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 있는데요. 콩꺽자 콩꺽자는 익산 지게 목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게 목발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데요. 지게는 다 아시죠? 지게 짓는 지게요. 그거를 이렇게 너무 무겁거나 하면은 버팀으로도 쓰기 위해서 대개 지게꾼들은 좀 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로 여러 군데 두드리거나 땅도 두드리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익산 지게 목발 노래는 남도 민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남도 민요라고 하는데 멜로디는 그렇게 남도스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약간 충청과 전라의 경계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충청과 전라 경계쯤에서 생긴 노래여서 그렇게 남도 민요의 떠는 소리나 꺾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태로 전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콩꺽자 콩꺽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그 직업 연주자가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잘 찾아보시겠다고 혹시라도 다른 데 찾으시면서 익산 지게 목발 소리 찾으시면 정말로 지게 들고 민속놀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부르는 거 들으시게 되는데 교과서 음악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노래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골라서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금새야라는 이 곡은요, 정말 유튜브에서도 찾기 힘든 악곡입니다. 강릉 시집살이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모르고 시집살이 했던 그 노래여서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여서 시집살이 노래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그 정도의 기원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 악곡이기도 하고요. 별로 찾기가 쉽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서우제 소리는 워낙 유명한 무가에서부터 나와서 출처 따로 안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노래는 뭐 앞으로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악보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칙이나 칭칭 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민요를 잘 몰라도 칙이나 칭칭 나네, 쾌진단 칭칭나네 아니야? 라고 보이시게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어요. 선생님들께서 다락원 교과서들 보시면서 쾌진나 칭칭나네를 보시면서 미, 라, 도 하면서 올라가는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 보고 계시는 고성 칙이나 칭칭은 먼저 나타난 향토민요의 형태이고, 이게 좀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가 쾌지나 칭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멜로디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요들을 좀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세계 민요 페이지가 좀 나올 겁니다. 자, 보신 김에 좀 바짝 붙여보시기를 저도 원했고, 그래서 한번 보시라라고 해서 드리는데요. 하바 나길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요 샬롬을 보셨습니다. 샬롬과 함께 이스라엘 민요로 대표적이고요. 선생님들께 하바 나길라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혹시 레바논 민요라든가 무슨 중동 민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명이 달라져도 그 인근의 민요인가 보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바 나길라는요, 기뻐하자라는 뜻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좀 봐주실 게 호라라는 민속 춤입니다. 그래서 호라라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리를 들거나 하면서 추는 춤인데요. 하바나길라는 이러한 춤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을 모르면 러시아 민요는 하나도 모르는 거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카츄샤. 너무너무 유명한 악곡입니다. 그래서 연인에 대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차고도 가장 러시아적인 느낌이 나는 악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그래서 러시아 민요 카츄샤 보셨고, 툴라바바라고 돼 있는 아프리카 곡이 있는데 지금 적어드렸지만 이 교과서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너무 보실 수가 없는 곡이에요. 그래서 툴라바바라고 하는 아프리카 민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시면 벚꽃은 이미 많이 보셨고, 월칙 마틸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곡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다.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마틸다가 여행객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다. 그래서 왈츠가 춤추는 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인데도 두 개가 뜻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이미 보신 거고, 요거 자메이카 민요 망고웍이라고 되어 있는 일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메이카 노동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노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곡 역시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망고워크라고 부르는 노래, 자메이카 노래가 하나 소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제일 뼈아프게 남아있는 건 사실 2010 몇 년도에 전체 교과서에서 단 한 개밖에 없는 민요가 보기 중에 하나 나와서, 근데 그게 오지선다에서 저희가 왜 그런 거 있죠. 다 알면 그 보기가 전체 문제 푸는데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곡은 너무 심하게 저희한테 답을 고르는데 오답으로 빠지는데 큰 기여를 하는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전 세계 민요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특히 2010 2, 3, 4년 요때쯤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거의 노이로제로 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끼시라는 소리를 제가 덜컥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계민요는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라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난 한 3, 4년, 5년까지도 안 나왔다고 하기는 하는데 좀 여전히 그냥 앞줄만이라도 조금 봐주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출이 저희한테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한 개 있다고 무시하실 건 아니었습니다. 기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요. 그럼 문제가 좀 안 나와주기를 바라기는 하는데요. 뭐 그냥 제가 제안을 한다면 시간 있으실 때 차라리 지금 좀 봐두시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시는 대로 너무 애달캐달하지 말고 좀 두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악곡들이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좀 뛰어넘어가서 89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악곡이 있습니다. 출처드리고 있습니다.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 워낙 크로스오버도 있고 국악적인 거 요즘들 워낙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뭐 나올 만한 게 나왔구나라고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심청은 억지춘향이라는 악곡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플러스 미소의 심청은 억지춘향이라고 해서요, 선생님들께 제가 드렸어요. 그 링크를 하나 드렸으니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연주자들이 부르는 동영상을 바로 붙여드렸는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심청은 억지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심청이 춘향, 심청의 효녀 뭐 이런 이야기를 약간 비틀어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나오고 동영상에서 약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한참 그 넋두리를 하다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링크 하나 확인하시도록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가 그렇게 뭐 새롭거나 그럴 이야기가 쭉 없는 상태에서 뭐 몸타하기 뭐 이런 것들이고 예, 뭐 계속 어이 어러자리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교과서가. 그래서 오늘 이 교과서에서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105페이지입니다.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오늘 선생님들께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저작권이 시험에 나올까 어쩔까 고민을 하신다면 여기 큰 글씨로 나와 있는 애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음악에서는 악보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연주한 공연 기록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달달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키워드들이 너무 잘 나와서 고등학교 어느 교과서보다도 좋더라고요. 간결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이 표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고요. 먼저 인격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인격권은 말 그대로 공표권, 저작물을 발표할 것을 결정할 권리, 또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할 권리라고 되어 있어서 요건 딱 보시면 내가 작곡가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작곡가라면 가질 수 있는 권리, 인격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돈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걸로 돈을 벌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세상에 내놓든 안 놓든 그건 내 자유야 라고 하면 공표권. 그리고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해서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건 내 거니까 절대 고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저작 인격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비해 저작 재산권은요, 이 저작물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에 발표를 해서 얻어지는 이득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을 복사해서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을 하는 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처럼 요즘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 비디오 가게에서 작품을 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작물을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남들한테 빌려주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대여권을 얻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복제를 해서 나눠주게 된다면 복제권도 위반이지만 대여권도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작권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복사해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갖고 있는 거를 마음대로 복사를 해서 남들한테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제해서 나눠주면 안 되는 권리, 공연물을 함부로 공연을 공개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실현이 일어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주민센터 같은 데서 옛날에 개봉되었던 영화를 갖다가 틀었다. 근데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공연권에서 침해를 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필요한 악보가 있어서 한두 장 정도를 복사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복제권이나 이런 거에 침해를 받지 않는데요. 교사가 무슨 책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책을 수십 페이지를 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복제권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사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가
이 정도가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변호사들도 아니신데 괜히 이걸 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를 너무 맘대로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많은 저작권에서 교육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범위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일단은 요 표에 있는 것 정도를 좀 외우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다락원 음악 2에서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락원 고등학교, 중학교 좀 연결하시면서 겹치는 악곡들이나 개념들이 좀 있을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한 번에 좀 보시고 문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